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많이 힘드시죠? 7, 8월만 잘 넘기시면 이제 9월 달부터 좀 편해지실 겁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3페이지 할 차례죠? 교재 83페이지. 요약집은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장 등록. 37페이지 간략하게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인장 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만 인장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할 때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됩니다. 37페이지 맨 밑에 등록할 인장 개인은 실명 도장이어야 하고요. 38페이지 그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법인은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사용해도 됩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양가로 3번 인장 등록 방법은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되고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등록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이내입니다. 39페이지 등록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39페이지 맨 밑에 위반시 제재인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시험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도 출제됐습니다. 출제된 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계속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나오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07일 남았는데 이제 어려운 거 위주로 하면 안 되고요. 쉬운 거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반복하는 게. 쉬운 거에서 시험에 쉬운 것을 60% 정도 출제합니다. 어려운 거는 절대 30%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장 등록 84페이지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문제. 84페이지 문제풀이책 84페이지 28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자격 취소가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라고 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개업 공인중개사든 소속 공인중개사든 전부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하면서 인장 등록해도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죠. 그래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그러나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는 책임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돼 있는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업무 개시 후 7일 이내 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이죠. 변경 등록은 7일 이내 해야 되죠. 변경 등록은. 자, 그 다음에 5번은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 도장 안 찍으면 무효다. X죠. 계약의 효력은 민법의 법리를 적용합니다. 민법에서 계약의 효력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합니다. 계약서에 도장 안 찍어도 계약서를 작성 안 했다 하더라도 계약 효력은 인정될 수 있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단 현실적으로는 계약서 안 적으면 그런 말 한 적 없다, 있다 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문서로 적는 거지, 민법 시험에 서면으로 문서로 해야 된다, 무조건 X죠. 모든 건 구두로 해도 됩니다. 말로 해도 됩니다. 28번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85페이지 1번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해도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하면서 같이 해도 된다.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된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은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암기 프린터 50번에 보면 전자문서 불가능한 것, 휴업신고, 폐업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단독으로 거부해서 해제 신고,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 신고,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 그 다음에 분양가격, 옵션 비용, 선택 품목 변경 신고, 이런 것은 전자문서 안 됩니다. 전자문서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냐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어떻게 전자문서로 가능한지 너무 깊이 고민하면 좀 실무적인 거 하고 시험에 나오는 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너무 실무적인 거 막 그 절차에 연연해 하면은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인장 등록하는지 그런 것은 몰라도 됩니다. 요약집 38페이지에 보면은 그 양가로 4번 변경신고도 두 번째 줄에 가로 안에 전자문서 포함한다고 돼 있죠? 38페이지, 요약집 38페이지. 그리고 요약집 37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니까 역시 가로 안에 전자문서 포함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전자문서 원칙적으로 다 전자문서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몇 개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기억하는 게 더 편합니다. 예,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시 85페이지 문제풀이 동그라미 5번 법인인계업공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는 법인 인장이어야 되죠. 주된 사무소는 법인 인장이고 분사무소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하여야 한다. X입니다. 2번은 10mm, 30mm가 아니라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보시면 숫자 7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몇 번에 있습니까? 39번에 13번에 있습니다. 39번에 13번 7mm 이상 30mm 이내. 그래서 2번 X고요. 3번 31번에 3번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다, 없다 X입니다. 처음에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다고 했죠. 별도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도 가능하고요.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 등록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이게 답입니다. 물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고요. 암기 프린터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전부 어디다 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암기 프린터 4번 세 번째 별표 있죠. 다만 암기 프린터 4번 맨 마지막 별표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죠.
그 바로 위에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암기 프린트 4번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책에 난이도가 별표, 난이도가 되어 있는데 별표 3개는 안 중요하다고 했죠. 별표 1개가 중요합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그 별표 3개는 안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면 별표 3개가 거의 없고 2개가 많죠. 2개, 1개 이거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출제하는 사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별표 1개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2개도 있는 거고 별표 3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굳이 3개가 있다면.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휴폐업입니다. 휴폐업. 휴폐업 우리 요약집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암기 프린트 50번, 암기 프린트 50번에 27번, 28번, 암기 프린트 51번, 51번이네요. 50번이 아니고 51번에 27, 28, 29, 30, 51번 암기 프린트 51번에 27, 28, 29, 30에 있습니다. 휴업 신고가 있고 폐업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개,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재개, 변경 신고가 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원본 반납입니까? 사본 반납입니까? 예, 아무 말 없으면 원본입니다.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도 말할 때 거짓말 했다, 농담했다, 장난쳤다 이거 말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 안 하면 그건 진짜죠. 그래서 원본, 진짜인 경우는 진짜라는 말 할 필요 없지만 가짜는 반드시 가짜다, 사본이다 말해야 된다고요.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불가능하다고요.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하다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개신고는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반납하러 갈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또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다.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7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5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X. 미리 사전 신고하면 됩니다. 자, 휴업 신고는 3월 초과하는 휴업의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3월 초과. 3월 초과만 신고하기 때문에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예를 들면 4명, 5명 이상 안 된다. 지금은 몇 명 이상 안 돼요? 3명 이상 안 되죠. 4단계는 3명 이상. 3명 이상 안 되면 사적 모임이 3명은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3명. 3명 포함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3명 이상 안 된다고 돼 있죠, 지금. 6시 이후는 그래. 6시 전에는 5명 이상 안 되나요? 5명 이상. 5명 이상 안 된다면 5명도 안 되고 3명 이상 안 된다면 3명도 안 되죠. 2명 초과할 수 없다. 3명 이상 같은 말이라고요. 자, 3월 초과할 수 없으니까 3개월은 가능합니다. 3개월 이하 휴업할 때는 신고 안 해도 된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3개월, 딱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다고요.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를 해야 되고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는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는 2가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데 3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중개보조원에게는 과태료 부과하는 거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없고 중개보조원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오직 징역벌금밖에 없어요. 중개보조원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중개보조원은 없습니다. 자, 이거 보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87페이지 32번입니다. 옳은 것은, 제가 옳은 것을 지금 많이 풀고 있는데, 옳은 것 하면 틀린 거 5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다고, 효과가. 4문제 왜 틀리는지를 다 봐야 되니까. 틀린 거는 그냥 틀린 것만 보면 되니까. 자, 1번 치약을 이유로 하는 경우 6월 초과할 수 있다. 예, 원칙은 6월 초과할 수 없다고 했죠. 무단으로 6월 초과하면은 임의적 취소, 업무정지인데, 다만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공법에도 이거 우리나라는 학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공법에도 예를 들면 전매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도 학교 때문에 옮겨야 되는 경우, 이사 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있죠. 우리나라는 치약이 학교입니다. 학교 가는 경우는 자격증 따가지고 늦게 대학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다. 학교 졸업할 때까지. 1번이 답입니다. 2번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간판 철거 3가지죠.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가지만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해야 되죠. 지체 없이입니다. 적시가 아니고요. 적시는 딱 여기 한번 나옵니다. 재개 신고를 하면 반납받은 등록증 적시 반환해야 됩니다. 적시. 그 빼고는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그래서 간판 1개월 이내에 철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입니다. 3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4번에 3번째 까만 별표, 별도로 휴업, 폐업 다 가능합니다. 업무정지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휴업신고는 어디다 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휴업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없다, X 있다. 법조문에 휴업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폐업할 수 있다는 말 없습니다. 명문 규정은 해석상의 문제인데요. 즉 휴업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하면 안 된다, 폐업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해석상 있다는 이야기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휴업 중에도 사무소 이전은 가능합니다. 이사 갔으면 사무소 옮길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폐업이 아니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사무소 이전은 가능해도 업무는 못합니다. 그러나 휴업 기간 중에는 사무소 이전했다가 또 재개신고하면 업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휴업하고 업무정지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휴업은 스스로 업무를 하지 않는 거고, 업무정지는 잘못해가지고 업무 못하도록 당한 거죠. 자발적으로 업무하지 않는 거하고 업무정지는 당한 거하고 차이점이라고요. 그래서 휴업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재개신고하면 업무를 가능하지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절대로 업무 못한다. 그리고 휴업 중에는 등록증을 반납했다고요. 그래서 재개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업무정지는 등록증 반납을 안 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 끝나면 재개신고 안 하고 그냥 업무해도 됩니다. 차이점을 기억하라고요. 업무정지와 휴업. 일단은 업무정지는 당한 거고요. 잘못해가지고 업무 못하도록. 휴업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휴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휴업 신고하는 사람은 3개월이나 문 닫아놓고 월세 계속 내면서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업해버리면 우리 학원 3개월간 강의 안 하다가 다시 강의하면 학생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예요. 중개사무소도 휴업해버리면 손님 다 끊기잖아요. 이제 문 닫아놓고 휴업이라고 써붙여 놓으면은 그럼 권리금 다 날라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휴업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다만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왜 그러면 이런 규정을 두고 있냐 하면은 그냥 휴업해 문 닫아놓고 계속 업무 안 하고 있으면 그 개업공개사 통계에서는 지워야 된다고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고 계속 휴업하면은. 현실적으로는 영업을 못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지 권리금 받고 영업 잘 되는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은 권리금 못 받고 그냥 보증금이라도 빼고 넘긴다고요. 안 그러면 보증금 다 잠겨 있고 월세 계속 내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현실적인 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32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난이도 별표 3개네요.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기업기관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이중소속이잖아요. 이중소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됩니다. 그냥 휴업을 안 해도 안 되고, 휴업해도 안 되고, 업무정지당해도 안 되고요. 양다리 걸치는 거, 이중소속은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동시에 두 군데 사무소에 근무하면은. 그래서 절대로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 중이든 휴업기간 중이든. 따라서 기억은 X. 그 다음에 분사무소 휴업신고는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해야 되죠. 암기 프린트 4번의 세 번째 까만 별표. 분사무소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원칙은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이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다만 그 4번 까만 별표 맨 마지막에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한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다. 자, 그 다음에 스티거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모두 휴폐업은 전부 다 미리 사전 신고죠. 미리 신고라고 했습니다. 7일 이내의 신고 아니고 미리 사전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약, 징집, 질병 등의 경우 6월 초과할 수 있다. 위험, 휴업한 개업공개사가 휴업기간 만료 후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에서 신고 위반해가지고 벌금, 징역 없습니다. 신고라는 것은 하면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는 안 받으면 징역 벌금 있죠? 신고 위반해가지고 징역 벌금은 없습니다. 답 4번인데 이거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별표 3개라고 해놨네요. 기출문제 이 정도는 출제될 수 있습니다. 출제됐었습니다. 신고 위반, 벌금 이 말은 X라고요. 신고 위반해서 벌금, 징역 받는 것은 없다고, 형벌을 받는 것은 없다고요. 허가 안 받으면 징역 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은 답만 3번 보겠습니다.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여기 첨부나 반납이나 제출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미반납이라고 돼 있죠. 이미 반납한 상태에서 재개하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등록증이 없는데 또 첨부할 수가 없죠. 이미 반납했잖아요. 휴업신고할 때. 그래서 또 첨부할 수가 없다고요. 변경신고할 때는. 이미 휴업신고할 때 반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휴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업기간을 변경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거니까. 35번의 답 3번인데요. 1번 중개업을 등록한 개업공개사가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리 휴업 신고해야 된다. 예,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 이하 휴업할 수 있다. 맞죠? 이하는 초과니까. 초과 반대는 미만이 아니라 이하죠. 이하. 초과 반대는 수학적 기초가 전혀 안 되면 이런 거 그냥 답만 보고 넘어가야 돼요. 이하, 초과. 이게 지금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수학책에 나오는데 5학년 2학기라고 했더니만 인터넷에 댓글 올라왔더라고. 5학년 1학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 왔더라고요. 저는 뭐 지금 뭐 졸업한 지 오래돼서 정확하게는 1학기에 있는지 2학기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답 3번이고요. 4번 폐업신고가 수리된 이후 중개업을 계속할 경우 뭐예요? 폐업되고 나서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요. 등록 효력이 소멸됐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자 3년에 3천만 원 맞고요. 3년 이하 또는 전부 이하지 이상은 없죠. 전부 이하고요. 또는입니다. 미은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병과하는 건 없다고. 징역 벌금을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물론 변호사법 같은데 저작권법 같은 데는 병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역 벌금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징역 또는 벌금이지 징역하고 벌금을 병과 두 가지 다 부과하는 것은 없다. 그 다음에 5번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신설됐습니다. 작년에 신설된 내용. 오늘 조금 있다가
마지막 끝나기 전까지 작년에 바뀐 거 자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바뀐 게 굉장히 많아요. 8월 21일 날 바뀐 게. 받았어요? 거기에 지금 받았으면, 그러면 자료 받았으면 이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휴업 8번요? 8번에 있네요. 8번. 8번에 오늘 내드린 프린터 개정된 거 8번에 있습니다. 8번. 이게 뭐냐면 제가 폐업 신고를 해보니까 폐업 신고를 하면 사업자 등록도 내놓은 거 폐업도 해야 되고 중개사무소 폐업도 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중개사무소 폐업은 등록관청에 가서 하고 사업자 등록 폐업은 어디 가서 해요? 세무서에 가서 하죠? 그럼 어디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줄 서가지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데가 어디겠어요? 등록관청하고 세무서 중에서. 등록관청에는 한 명도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폐업하고 등록하러 오는 사람이 줄 서가지고 매일 하진 않는다고. 이게 개업공개사 거의 하루에 뭐 몇십 명씩 등록하고 폐업하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정민원과나 이런 데서 하는데 거의 줄 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폐업을 여러 번, 한 10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한 번도 줄 서 본 적이 없어요. 폐업해도. 왜 이게 폐업을 많이 했어요? 망하니까 폐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이게 통계가 있어요. 80점 이상 받는 사람은 80% 이상 망할 확률이 높아요. 65점 밑으로 받는 사람은 95% 이상 성공합니다. 그 고득점 한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예. 지금 사회생활 안 해봐가지고 융통성 이런 게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진 않았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위험군에 속한다고 제가 볼 때는. 개업하면, 죄송합니다. 그 대신에 점수는 잘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칭찬이에요. 점수는 잘 나오면 개업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은 너무나 달라요. 점수 시험 공부하는 거하고. 그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배울 때는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했는데 현업에 가면 뭐 엄청나게 불법 행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충격받는다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냐, 거의 다 못하더라고요. 다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60점밖에 안 나온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게 뭐 그런 벌칙이 있는 줄도 모르니까 잘해가지고 돈 잘 번다고요. 돈 잘 벌려면 절대 65점 넘어가면 안 좋아요. 돈 버는 거하고 공부 잘하는 거는 반비례하더라고. 제가 20년 동안 빅데이터를 내보니까. 자, 그래서 8번 결론은, 이제 두 군데 다 가서 줄 서려고 하면 특히 세무서는 번호표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무서는 이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번호표 뽑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사업자 등록 여러 가지, 뭐 사업자 등록 폐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더라고. 번호표 뽑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이제 그냥 등록관청에서 폐업하면서 같이 사업자 등록도 같이 폐업할 수 있다고. 그럼 등록관청에서 세무서로 보내주는 거예요, 서류를. 마찬가지로 또 세무서 가서 하고 싶으면 세무서 가서 그냥 사업자 등록 폐업하면서 중개사무소도 폐업 같이 하면 자기들이 그냥 서류 보내주면 된다고. 그냥 전산으로 인터넷으로 보내면 되겠죠. 뭐 어떻게 보내는지 그 절차까지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보낸다. 한 군데 가서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번 중개업의 휴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중개업의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함께 제출하면 그냥 두 군데 굳이 갈 필요 없다. 이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작년에 개정됐으니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프린트 내드린 거는 맨 마지막 시간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에 답 3번입니다. 작년에 이게 내드린 게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20개 정도 중에서. 작년 8월 달에 거의 8월 21일 날 대부분 바뀌었는데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개정된 게. 원래는 그해 개정되는 게 많이 나오는데 8월 21일 날 개정돼가지고 지금 10월 달에 시험 보면 얼마 안 돼가지고 바뀐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아마 안 낸 것 같아요. 한 문제밖에 안 냈어요. 올해는 나올 확률이 높아요. 원래 개정된 거는 해마다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모의고사 봐야 되죠. 그 모의고사 대비용이에요. 이게 지금 개정된 건 내드리는 게. 35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 39번. 92페이지. 38번 별표, 39번 다 별표 3개 해놨는데요. 첫 번째, 개업공개사는 휴업은 3개월 초과라고 했죠?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휴업 신고합니다. 3개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장을 변경한 때에는, 여러분들은 쉽네. 이거 어렵다고 별표 3개 해놨는데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렵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뭐 이게 숫자 우리 암기 프린트에 다 있잖아요.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7일 이내,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사후 7일 이내입니다.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등록된 도장 분실했으면 7일 안에 새로 등록해야 된다고요. 분실한 경우 7일 이내에.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이거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되는데 그럼 7일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 손님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물으니까 7일이라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둔 기간에 불과하지, 바로 손님 왔으면 바로 변경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꼭 7일 있다 등록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바로 분실하자마자 바로 변경 등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죠? 이건 별표 3개라도 중요한데요. 중요도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문제는 출제 충분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로부터 사후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이전 전이 아니고. 답 3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에 다 숫자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그 찾아본 거 10일 있는 거 7일 있는 거 한번 전부 다 적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한번 적어보면 써보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시간 많이 걸리는 게 결국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요. 쉽게 공부하면 잊어먹는데도 쉽게 잊어먹고, 어렵게 공부하면 잊어먹는데도 어렵게 잊어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요령만 피우려고 하지 말고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렵게 공부를 해야 돼.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 10월달 가서는 쉽게 그냥 모르는 거는 포기하고, 자꾸 포기를 해야 되죠. 모르는 거는 줄여야 됩니다. 범위를 너무 자꾸 확대해가지고 모르는 것만 잡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죠. 지금 학개론 계산하는 문제 지금 못 푸는 사람은 시험 볼 때도 못 풉니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수학적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초과 이하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기초 배워가지고 계산하는 거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모르는 거. 오히려 계산하는 거 아무리 잘해도 실제 시험장에 가서 계산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계산하는 게 쉬운 사람은 가장 쉽고 어려운 사람은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려운 분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제는. 자, 답 3번이고요 39번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것은, 답은 폐업이죠. 암기 프린트 50번,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 맨 밑에 전자문서 불가능한 걸 적어놨어요. 휴업신고, 폐업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그 3번에 고용신고는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전자문서 불가능한 거. 그 왜 전자문서 불가능하냐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전자문서 불가능하고 공무원한테 방문해가지고 서류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 단독으로 하는 거 이거는 속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므로 전자문서가 불가능하다. 휴업, 폐업은 반납하러 가야 된다고,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요. 그럼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왜 전자문서 안 되는지 이거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돼요. 고용관계 종료신고 사실상은 전자문서 가능한데 이제 사실상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행규칙 8조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기본 윤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